필리핀해 (3월) 중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00대의 첨단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유명한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드론 스타일의 순항 미사일로 사람들은 이를 가미카제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가미카제는 이름 그대로 자폭 비행기입니다. 이는 스위치 블레이드의 최대 특징으로 공격을 나서면 돌아오지 않죠. 제 생각에 이 드론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론이며 향후 전쟁 상황을 크게 바꿀 겁니다. 그렇다면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스위치 블레이드의 개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최전선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외부 임무 중 갑자기 적을 마주치게 되면 이때 항공 지원이나 공중 정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 지원을 요청하면 항공기가 이렇게 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하지만 공군이 도착할 때면 적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죠. 이러면 헛수고가 됩니다. 이는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은 소규모 적군의 기습을 자주 맞추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이런 상황을 맞았고 자주 우크라이나의 매복에 당했죠. 소규모 전투는 단기간에 종료되며 공군을 호출해도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현대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시기의 대규모 군단전이 아닙니다. 과거 전선과 전선 간의 전투는 점과 점 간의 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장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변해 육군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공격 및 정찰 수단을 보유해야 하며 과거 육군과 공군 간의 협동작전은 너무 번거롭게 됐죠. 무슨 일이 생긴다고 무작정 공군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1년에 신규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기는 신속한 전장 정찰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크기도 작아 미군 병사가 휴대할 수 있고 공중에서 적을 정찰하며 최종적으로 정찰뿐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입니다. 이름은 드론이지만 드론과 미사일의 기능을 겸비합니다. 미군에서는 이를 드론이 아닌 미사일로 구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은 300과 6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300은 매우 작아 61mm에 2.7kg에 불과합니다. 제 노트북 무게가 1.8kg 정도니 스위치 블레이드 300을 휴대하면 노트북 1개 반을 메는 것과 같습니다. 1개뿐 아니라 10개도 들 수 있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은 31kg짜리 장비를 짊어졌으니 10개도 충분할 겁니다. 평소에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은 발사관에 장착됩니다. 양 날개는 접혀있고 발사관과는 수평 방향입니다. 발사관 외에 스위치 블레이드에는 제어 장치가 있어 10km 범위에서 제어 및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10분만 비행할 수 있어 짧은 비행 시간으로 장시간의 정찰 임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주로 컬러 카메라와 GPS로 목표를 확인하며 카메라를 통해 목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작 요원은 관찰, 정찰할 수 있으며 목표 확인 후 스위치 블레이드가 대상에게 직접 접근해 자폭 공격합니다. 탄두는 40mm 수류탄 정도로 위력이 크진 않지만 경형 장갑차와 보병 상대로는 충분한 위력입니다. 임무 수행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언제든지 임무 목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보면 임무를 언제든지 취소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확인된 목표가 정확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은 자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전동기를 사용해 매우 조용하며 크기도 1m 미만이어서 적이 발견하고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위치 블레이드 300의 속도는 시속 150km로 매우 느립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300은 2011년 미 육군에 투입됐습니다. 2012년 아프간 전쟁에서 사용됐으며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으로 미군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이 드론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2012년 아프간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2013년 8월 28일 개발사인 에어로바이런먼트는 1,58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주일 후 펜타곤과 66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5일에는 다시 2,9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단 열흘 만에 개발사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총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미군이 이 드론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알 수 있죠. 스위치 블레이드 300은 소형에 비행 시간도 짧고 탄두도 덜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작전에서 미 육군과 해병대는 스위치 블레이드의 융통성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더욱 발전된 스위치 블레이드 600을 개발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23kg으로 제블린 미사일과 비슷하며 10분 이내에 목표를 설정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분에 40km를 비행할 수 있어 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이후 20분을 더 날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 속도는 시속 185km에 이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600의 탄두는 제블린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즉 이는 공중에서 자유비행하는 제블린 미사일이죠. 제블린 미사일은 1100mm의 장갑 관통 능력을 지녀 지상의 어떤 전차와 장갑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스위치 블레이드 600도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제블린의 작전 반경은 최대 4km이지만 스위치 블레이드는 40km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고 소음도 적어 적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40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의 제어 장치는 태블릿과 유사해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됩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개인 버전 외에도 현재 6대 차량 장착 버전과 공중 발사 버전이 개발됐습니다. 즉 미래에는 험비 장갑차에 스위치 블레이드 미사일을 장착하고 아파치 헬기에도 스위치 블레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도 드론 구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장갑 목표물을 공격할 뿐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수륙 양용차나 소형 호버크래프트를 공격할 수 있어 상륙을 방어하는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자폭 드론의 출현으로 육군의 작전 형태는 크게 바뀌며 병사 개인의 전투력도 향상될 겁니다. 과거 야전에서는 병사들이 전차나 장갑차에 몸을 숨겼지만 현재는 병사 한 명이 30km 거리에서 상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 한 명이 전차에 맞서는 건 그저 꿈이었죠. 미래 전쟁은 정보화와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최신 정보를 습득해 적의 동향을 발견하고 이후 첨단 무기를 사용해 적이 눈치채기 전에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든 무기는 그저 드론 몇 기에 불과하죠.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잘 싸웠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정보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300의 가격은 1만 달러 미만이며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가는 제블린 미사일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20만 달러 이하일 겁니다. 이번에 미국은 스위치 블레이드 300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실전에 배치된 기간이 짧아 이를 제공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300도 우크라이나의 전술 수요를 만족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으로 적의 장구를 공격할 겁니다. 이제는 저격수 없이 일반 보병도 스위치 블레이드 300으로 적의 지휘소와 고위 장군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